한국섬유소재연구원 지속가능연구팀 이종열입니다.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신한대학교 이범훈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섬유소재공학과 이범훈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섬유 패션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2019년에 발표된 The State of the Fashion 2020 보고서를 기초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설명 순서는 섬유 패션 산업 전망, 지속 가능성을 위한 대응, 지속 가능성을 향한 새로운 비즈니스, 그리고 심층 분석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수립하실지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섬유 패션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2조 4천억 불 제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600만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중에서 약 8에서 1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산업 쓰레기의 20%를 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류 패션 제품은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거나 재활용하지 못해서 연간 약 5천억 불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2020년 섬유 패션 산업 전망을 살펴보면 코로나 위기를 시작으로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 무역 전쟁 장기화, 유럽에서 시작한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해서 소비 위축과 신흥 시장에서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어 경기 개선이 어렵고 성장률도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섬유 패션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20년은 불안과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충족시켜줄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선정된 2020년 섬유 패션 10대 과제 중에서 지속 가능성과 소재 혁명은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이 두 가지 과제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0대 과제 중에서 우선적으로 꼽힌 지속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섬유 패션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섬유 패션 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6에서 10%, 살충제 사용량의 10에서 20%, 수질 오염의 20%, 바다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20에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소비자의 의류 구입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섬유 패션 산업의 유해 물질 배출량은 앞으로도 2030년까지 약 60%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섬유 패션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소비자의 가치 및 인식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맥킨지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에 66%가 제품 구매를 할 때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젊은 세대들은 친환경 제품의 가격을 더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속 가능성이라고 주장하던 기업들은 환경 오염 배출원을 줄이는 것이 곧 환경을 지키는 것이라고 마케팅을 하였고, 그들이 이용하던 그린워싱이나 탄소 상세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 원산지 표기법처럼 소비자가 지속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정보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메코텍스, 블루사인 등 브랜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 및 친환경을 측정, 평가하는 각종 인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속 가능성을 위한 대응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개의 유행 기구가 참여해서 지속 가능한 패션을 위한 연합을 출범시키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럭셔리 패션의 글로벌 리더로서 제품 기부 및 재활용을 의무화시키고 재고 제품에 대한 소각 금지법을 도입하여 2023년까지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독일에서는 세계 최초로 정부가 제공하는 지속 가능 소재 표시인 더 그린 버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외 각국에서는 친환경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각의 노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패션 기업들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업의 대응 현황을 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납품하는 회사들이 어떤 전략을 나아갈지 잘 확인하시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디다스는 2024년까지 모든 제품에 석유를 원재료로 하는 버진 폴리에스터 사용을 중단하기로 선언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리사이클뿐만 아니라 바이오매스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리사이클 제품에 대한 수급량이 부족해서 최근에는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가격 급등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패스트 리테일링은 나노 버블과 오존을 활용한 첨단 기계를 도입을 해서 데님 워싱 과정에서 사용하는 물을 대량 절감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물 사용량을 90% 이상 줄일 수 있는 공법을 개발하고 전 브랜드에 도입해서 물 사용량을 줄일 예정입니다. 데님 염색과 데님 가공법에 대해서도 물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사는 해마다 지속가능 보고서를 내면서 2023년까지 가불화 화합물을 전 제품에서 제거하기로 공약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도 발수 가공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이 2023년이 되면 불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물을 빨리 개발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H&M은 2030년까지 전 제품에 지속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겠다고 공언을 하였습니다. 인디텍스는 2025년까지 전 제품에 지속 가능성이 높은 면화, 린넨, 그 다음에 리사이클 폴리에스테르 사용을 선언하였습니다. 커링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선언하였고 G7 파리 협약을 발표하고 주요 원자재는 지속 가능한 원료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그룹은 파리 패션 위크에서 환경과 생물 다양성 관련 이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G7 패션 협약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패션 기업의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소스에서는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 제품을 검색하기 쉽도록 컨텐츠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파페치에서도 지속 가능성을 인정받는 브랜드들을 선별해서 소비자에게 컨셔스 패션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잘란도에서는 제품뿐만 아니라
제품을 포장에서도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 가능성 대응 전략 중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바로 렌탈과 중고 제품을 재판매하는 리세일 서비스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백화점 매출액 성장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리세일 제품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에서도 이미 확대되고 있으며 고급 브랜드의 렌탈과 리세일 부분은 점점 더 세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환경제의 핵심인 업사이클링입니다. 전 세계에서 매년 5,300만 톤의 섬유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70%가 폐기 및 소각 처리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1% 미만이 업사이클링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업사이클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투명하고 단순화된 수직 통합 시스템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사이클링의 대표적인 선두주자인 파타고니아는 전 산업을 통틀어 지속 가능성 우수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로 지속적인 성장과 훌륭한 브랜딩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실증 사례입니다. 국내에는 1, 2년 전 업사이클링 개념이 도입되었고 앞선 파타고니아와 1조 매출인 반면에 국내 기업 경우에는 연 5천만 원 미만의 아직 초기 단계로 자생력이 미약합니다. 현재는 제품의 경쟁력 강화나 매출 증대보다는 기업의 친환경적 이미지를 위한 마케팅 그리고 사회 공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경우 대부분 재생 폴리에스테르를 사용한 원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섬유 패션 제품도 소품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테이블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성을 위한 두 번째 과제인 소재 혁명입니다. 새로운 소비 주축으로 부상한 밀레니엄 그리고 Z세대의 약 30%는 제품을 구매를 할 때 친환경성을 고려하고 비용을 더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설문조사에 나타났습니다. 브랜드들도 친환경 섬유 소재를 혼합한 제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정부에서도 다양한 장려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소재 혁명 키워드는 바이오 가공, 생분해성 섬유, 폐쇄루프 방식의 재활용, 이 텍스타일 등으로 생태계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섬유 소재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류기업의 45%가 바이오 기반 소재를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소싱 소재 경영진은 67%가 지속 가능한 소재 사용의 중요성이 증가하다고 응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신소재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현실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소재 혁명 기술 개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각국에서는 산업계, 학계 및 정부가 협업을 하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재로 친환경 셀룰로즈계 섬유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바나나 껍질 등 식품 폐기물 중심의 연구 개발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제품과 연동해서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 섬유가
앞으로는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상용화는 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바이오 기술을 접목한 친환경 제품 또한 함께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섬유 생산을 위한 재료를 전략하고 생산된 섬유 제품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생산 단계에 재투입해서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폐기 단계에서도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인 폐쇄 루프 방식을 반드시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방식으로 협업을 통하여 최첨단 소재를 개발해야만 지속 가능한 섬유 소재 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감사합니다. 지속가능 소재 기술과 관련하여 접수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 기업의 김 대표님의 5분이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과 관련하여 친환경 섬유 소재는 많이 개발되고 소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섬유 공정에 대해서는 많이 소개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과 관련하여 친환경 섬유 공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제가 배포되는 자료에 한 8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하나씩 설명드리기는 한 세션으로 너무너무 부족하고요. 지금 잉크젯 프린팅,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초인계 염색, 이 정도는 지금 현실적으로 제 앞에 많이 다가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현실화를 하시려면 여러분들은 DTP 쪽에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 그 다음에 초인계 염색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개발할 게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한 10년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다른 경우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B 기업의 박 대표님의 4분이 유사하게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섬유 소재와 관련한 인증으로는 에코텍스, GOTS, GRS 등 많이 있습니다만 섬유 제조 공정의 친환경성을 인증하는 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있다면 주요 평가 항목과 그것을 인증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블루사인 인증 제도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블루사인은 제품뿐만 아니라 생산되는 재료, 그 다음에 공정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블루사인을 받으면 친환경 섬유 제조 공정으로 인정받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금 비싼 면이 없긴 하지만 블루사인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여기 한국섬유소재연구원에서도 블루사인을 지원하는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많이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C 기업의 장 대표님의 6분이 유사하게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인증에 맞추어 생산을 하다 보면 인증 비용 말고도 생산 비용도 많이 들어 요즘 같은 시국에 더욱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연가공유가 인상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제일 많이 질문이 있었었고요. 저 역시 기업에서 일을 해본 입장으로서 충분히 애로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마땅히 지금 사항을 단번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기술 혁신을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과감한 외부 컨설팅으로 회사의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자금을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달 전에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뉴딜 정책 아시죠? 그 뉴딜 정책에 대해서 2020년 11월 11일 날 정부에서 배포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저희 폐수, 대기오염 방지,
환경 개선을 위한 업체별 진단 컨설팅 지원 사업이 생겼습니다. 이 지원 사업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20억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 제조 공정을 갖춘 그린 클린 팩토리 조성을 위한 친환경 염색 가공 및 환경 오염 시설 설비 전환 지원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 클린 팩토리 전환 지원은 2021년에서 2023년까지 총 사업비 40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염색 업종 그린 산업으로의 전환이 2021년에서 2023년까지 약 60억, 연 30억 정도 지원할 계획이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D기업의 권 대표님 외 5분이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소재 기술과 관련하여 최근 리사이클 섬유의 중요성 및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하여 리사이클 섬유에 대한 염색, 가공 관련하여 최신 기술 동향은 어떤가요?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리사이클된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100%를 가지고 아직까지는 제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화이트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버진이랑 혼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폴리에스테르 재생 섬유 기술력이 많이 높아져서 기존 버진보다 특별하게 차이가 없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테이블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열 분석을 하고 엑스레이 분석을 해보면 얘가 버진보다 약간 온도가 떨어지고 결정화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재생 폴리에스테르를 사용한 원단을 해서 염색 가공을 하신다면 기존의 버진보다는 염색성이 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가수분해가 된다면 버진보다 빨리 분해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처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신 개발 동향을 보시면 지금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색깔이 있는 폴리에스테르 버틀 같은 경우에는 따로 분리를 해서 원착 재생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색깔이 있는 버틀의 색상을 제거하는 기술이 함께 개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업의 임 대표님의 4분이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섬유산업이 지속가능 산업으로 넘어가기 위한 선결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는 제가 좀 전의 강의에서도 마지막에 강조를 한 것과 같이 폐쇄 루프 시스템으로 전환을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해결이 되면 다양한 재활용, 친환경 섬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